자, 428쪽 노후불량 건축물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자고. 노후불량 건축물.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계속 했냐면, 선생님들 뭐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뭐 밀집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예전에는 말이죠. 20회 이전에는 그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근데 혹시라도 또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제가 이제 조금만 몇 개만 좀 강조를 할 거예요. 그 이외에는 뭐 시험 문제 출제 안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노후불량 건축물 제가 강조하는 어디를 강조하는가 잘 봐야 돼요. 양가로 1번을 보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구박,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붕괴 밑줄 긋고 안전사고 우려 밑줄 그어요. 붕에 동그라미 딱 치고 안에 동그라미 딱 치고 붕안 해서 정확하게 발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자리가 정확하게 발음해야 됩니다. 너무 꼬우면 안 된다. 영어 하고 나서 바로 읽어버리면 안 돼요. 자, 양가로 2번. 밑줄만 그어놓고 나중에 한 번만 더 보고 시험장 가. 양가로 2번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밑줄 그어요. 우리나라 건축물은 주로 내진 성능 많이 확보가 안 됐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2층 이상부터 내진 성능을 갖다가 확보한 건축물로 건축 행위를 하는데. 자, 이제는 우리나라 건축법 기준도 좀 강화되어 가지고 3층 이상부터는 이제 내진 설계 들어가고 또 해야 돼요. 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밑줄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을 것 없고 1번을 보면 그 밑에 암이 처리된 부분 1번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밑줄 한번 그어놓고 노후화라는 표현이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걸립니다. 잘 보세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에서 급수, 배수, 설비 등의 노후화로 인한 이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맞는 말이요. 내용 아시겠어요? 어떻게 걸리는지?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내구성 내화력이라는 말 밑줄 그어요. 바로 밑에 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이 내구성 내화력 내화력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하면 이제 맞는 내용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체킹만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한 번만 더 봐요. 양가로 3번 한번 봅시다.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을 보면 1번에 뭐가 나오냐면 끝에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한다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자, 2번을 보면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이 된다. 효용의 현저한 증가 예상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이런 것 등으로서 이제 어떤 건축물이냐? 거기에 1, 2, 3 한번 묶어봐 보세요. 밑에 나오는 거 1, 2, 3 한번 묶어놓고. 자, 이를 보면은 거기에 첫 줄에 봐요. 끝에 면적의 미달 이 말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도시훈객 시설 나옵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대지라는 표현 나오죠. 대지에 동그라미 2번 쳐요. 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그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 그 다음에 도시훈객 시설 설치로 인해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 해서 이제 대지가 양쪽 다 걸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런 건축물 등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고가 설치되는데 그 위로 막 건축물 위로 고가 설치돼요. 그러면 효용을 다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노후불량 건축물이겠죠. 그렇게 보자 하는 내용. 그 다음에 2번에 공장의 매연 소음 밑줄 그어놓기만 합니다. 자, 시험은 3번 가지고 나요. 3번. 거기에 별표 쳐요. 3번.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죠. 준공일 기준으로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40년까지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40년이야? 이걸 20년, 30년 이 숫자 많이 바꿨겠죠. 그래. 숫자 많이 바꿨어요.
자,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이 부분만 밑줄 그어요. 그것만 잡아냅니다. 심지어는 어디를 바꾸기도 했냐면 준공일 기준을 조사일 기준으로 이렇게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건축물이 태어나서 40년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태어나서 대학 들어갈 때 20년, 대학 들어갈 때 눈꺼풀이 수술하고 40년, 태어나서부터 40년 되면 뱃살 제거 수술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데서는 엄청 터져. 안 터질란 말아요. 참 이 나이에 개그해가지고 웃어달라고. 이거 아재 개그를 훨씬 뛰어넘는 개그 아닌가? 자, 그거 하나만 잡아주고 양가로 4번 잡아야 돼요.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에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밑줄 그어요? 도시미관 저해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 노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그러면서 이제 조례로 정하는데 자, 그런 건축물로서 이제 어떤 건축물이냐? 오른쪽 위에 가요. 1, 2번 나오죠? 1, 2번 묶어놓고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자, 1, 2번의 내용이 지금 어디에 연결이 돼야 되냐면 거기에 도시미관을 갖다가 저해한다 또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이 지문하고 같이 이게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례로 정한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1번.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밑줄 긋고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죠. 자, 잘 봐요. 1번 가지고 시험 문제 이렇게 냈어요. O인가 X인가 봐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OX. 그렇게 나오면 틀리지. 이런 뭐가 오요? 꼭 한 박자 늦어. 지금은 형광등 없어졌는데. 이런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하면 안 되고 뭐와 플러스 돼야 되냐면 앞에 나와 있는 뭐 도시미관 저해한다, 구조적 결함 등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한 맞죠? 그 다음에 밑에 봐요. 2번. 자, 국토기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축되는 건축물 밑줄 그어야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축되는 건축물 밑줄 그었어요? 거기에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에서 나와. 자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에서 남산 경관, 그 다음에 그 북악스카이 경관, 뭐 한강 경관 이런 것 등이 기본계획에 나오는 거야. 관리계획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축되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하면 안 틀려요. 이게 또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앞에 나와 있는 도시미관을 갖다가 저해하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축되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이렇게 뜨면 맞는 거예요. 이제 내용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하고 이제 다른 건 놓아두고 자 넘어가서 어디를 딱 하냐면 433쪽. 자, 433쪽을 보면 거기 1절에서 정비 기본 방침 및 기본 계획 이렇게 나오죠? 01번 정비 기본 방침에서 기본 방침의 네모 한번 엮어보고 자, 거기에 보니까 암이 처리된 부분 1, 2, 3, 4, 5 이렇게 나와요? 묶어놓고 기본 방침의 내용이라고 한번 딱 써요. 기본 방침의 내용.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하는 거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기본 방침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국기 있잖아. 우리 태극기. 국기를 제조하는 데가 어디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조해. 국기는 아무나 제조하면 안 돼. 국기 제조 이렇게 갈 거야. 국기를 조제한다, 제조한다. 국기 제조 이렇게 갈 거야. 자, 국기 제조에서 이거 하나는 별표 칠 거예요. 이거 기자. 이게 이제 기본계획 수립 방향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기 제조. 국기 제조는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방침 수립 봅시다. 1번에 보니까 도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국가 정책 방향 밑줄 그어놓고 앞에 내용은 그냥 정비 사업에 관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정비 사업에 관한 국가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편하게. 국에 동그라미 칩니다. 2번에 보면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서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밑줄 그어놓고 기에 동그라미 딱 쳐요. 이거거든. 별표 쳐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이다 하면 방침의 내용인데 이걸 뭘로 바꿀 거냐면 정비계획의 수립 방향 하면 틀려요. 정비계획의 수립 방향 하면 틀려.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이다. 이거 잡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호에 보니까 노후불량 주거지의 조사 및 개선 계획에서 조사 및 개선 계획 밑줄 그어요. 조자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4번은 도시비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 계획에서 재정지원 계획 밑줄 그어놓고 재 동그라미 쳐요. 국기 제조 이렇게 갈 겁니다. 따라서요. 국기 제조. 기본 방침의 내용. 국기 제조. 국가 정책 방향. 국기 제조. 기본 계획의 수립 방향. 국기 제조. 재정 지원. 국기 제조. 조사 및 개선. 그 정도만 그렇게 큰 틀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이죠. 자,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만 수립하지. 그러니까 여기에만 특별시부터 구는 없고 시까지 이렇게 수립되는 정비 사업에 관한 이게 큰 틀 방향을 잡아주는 청사진 계획이다.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예, 하나만 나오겠죠. 자, 그러면 434쪽. 434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다가 써놔야 돼요. 기본 계획의 내용이라고 써놔야죠. 기본 계획.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 외워서 뭐하게.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된다고. 시험 문제는 출제에 나오니까 출제되니까. 자, 우리 기본 계획에 정비 사업에 있어 기본 계획의 내용이 뭔가. 자,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 밑줄 그어요. 큰 틀 청사진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 방향 이렇게 나온다고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4번에 주거지 관리 계획 이렇게 나오죠? 주거지 관리 계획에 밑줄 그어요.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 정비 사업에 있어 이 기본 계획의 주거지 관리 계획의 내용을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강북 쪽에 보면 특히 그 인왕산자락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겸재 정선에 수성동 계곡에서의 진경산수화를 그린 게 있잖아요. 그 진경산수화 그 그림에 나오는 그게 말 그대로 경치를 그대로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런 그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정확하게 그게 나와요. 그 구도가. 저도 그쪽을 한번 가봤는데 진경산수화 그랬던 수성동 계곡을 가봤어요. 지금도 유명합니다. 수성동 계곡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4층 이하로 저밀도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이제 고밀도로 개발하고 아파트 단지가 돌아버리면 거기 주변에 그런 계곡이라든지 그런 역사의 유적지 등이 전부 다 훼손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주거지 관리 계획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기본 계획의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다른 건 놓아두고 7의 2를 한번 봅니다. 도시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 이렇게 나오죠? 네.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뉴타운 사업이라고 딱 써놓습니다. 뉴타운 사업이라고 써놓는데 이게 이제 뉴타운 사업이라는 건 원래 이 서울특별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그 조례에 나오는 자치법규에 나오는 이 용어예요. 그래서 이 뉴타운 사업이라는 건 다른 도시에서 원래 쓰면 안 된다고.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나오는 원래 고유 용어입니다. 이게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뉴타운 사업을 갖다가 주로 도시에서 서울특별시에 사용했던 뉴타운 사업을 유추 준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원래 뉴타운 사업이라는 말은 서울특별시 고유 용어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특별시를 보니까 말이죠. 서울특별시를 보니까 강남은 70년대 후반에 영동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신시가지로 개발된, 즉 도시개발법의 모법이 되어지는 그 토지구역 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신시가지로 조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강북은 강남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게 생활 수준 자체도 너무 큰 격차를 벌이게 되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유턴 프로젝트라 그래서 강남에 갔던 사람들을 다시 강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듭니다. 이게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이게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법규라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에 보면 그러한 이제 조례가 있는데 그 유턴 프로젝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해준 게 이게 뉴타운 사업이야. 그러면 뉴타운 사업이 이게 바로 정비 사업에 해당이 되어지는 건데 왜 이게 만들어지냐면 유턴 프로젝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요거야. 우리 정비 사업 한다 하면 638곳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서울에서 이게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해봐요. 진짜 638곳을 하면 전부 다 여기 밀어버려 가지고 아파트만 들어앉자 이렇게 되면 아파트는 새 아파트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아파트 내에서만 생활할 때는 차 끌고 이게 출근을 하려고 딱 아파트 이게 단지 밖에 도로에 딱 진입하자마자 막혀요. 차가. 너무나 주거 환경이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간다고 이렇게 아파트만을 짓게 되어지면 그렇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정비 사업을 신도시처럼 하자는 거야. 신도시 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일단 면적 자체가 넓어야 되는데 이 면적이 기준이 되는 게 50만입니다. 50만 제곱미터씩 그 이상씩 묶어가지고 정비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공원으로 조성하자, 여기는 관공서 들어오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조성하고 여기는 단독주택 단지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처럼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주거 환경이 아주 이렇게 좀 높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뉴타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은 일반 정비 사업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정비 사업에 비해서 대규모로 하는 정비 사업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막 학교가 들어오고 없었던 학교가 들어오고 은평 뉴타운 사업 하면서 하나고등학교를 유치하게 되어지죠. 막 이런 것 등이라고. 그러니까 단순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각종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는 차원에서 정비 사업을 해가자 하는 취지죠. 이렇게 해야 강남에 갔던 사람들이 강북으로 돌아온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거기에서 뉴타운 사업에 있던 내용을 여기에 끌어왔어요. 왜? 기본 계획이 바로 정비 사업에 관한 큰 틀 방향을 제시하는 이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로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도시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이라는 말이 정비 계획의 내용이다 하면 틀리는 말이에요. 이게 기본 계획의 내용이다. 이거 잡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8번을 보니까 가로 안에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정비 예정구역 밑줄 긋고 자, 정비 예정구역은 예정된 구역이죠. 말 그대로 기본 계획의 내용이다. 자, 9번 갑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밑줄 그어요. 한꺼번에 쳐버리면 전세금이 두세 배로 폭등하니까 단계별로 치자는 거지. 정확하게는 이제 3단계까지 나옵니다. 자, 밑줄 그어놓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자,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만 한번 체크해놔요. 큰 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정비사업에 관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게 뭐냐 하는 거야. 자, 잠깐만. 다시 갑니다. 기본 방침이 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방향 틀을 제시하는 게 방침이다. 이렇게 잡아. 큰 틀로. 그러면 기본계획이 뭐냐? 이렇게 특별시부터 시까지만 수십 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비사업에 관한 틀을 제시하는 거다. 하나만 수립되겠지? 그러면 정비계획이 뭐냐? 이렇게 예정된 구역별로 하나하나의 정비사업에 관한 자세한 상세한 계획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정비계획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정비계획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437쪽 437. 자, 437쪽을 보면 정비계획 내용 한번 봐요. 437 정비계획 내용 나오죠? 정비사업 명칭 밑줄 그어놓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나와요. 가재울 5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삼성이 들어왔죠? 5구역 6구역 왕십리 뭐 7-1구역 6-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확히 나옵니다. 정확히.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밑줄 그어요. 구역은 어디에 지정이 되어지고 그 면적은 몇만 제곱미터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뭐를 보냐면 세입자 주거대책은 항상 다 어디에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7번 보세요.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예정 구역은 어디에 나오고 기본 계획에 나오고 예정 시기는 어디에 나온다? 정비 계획에 나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7의 2 봅니다. 7의 2를 보면 첫 줄 맨 끝에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그어요. 기업형 임대주택.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기업형 임대주택. 이 박근혜 정부에 와서 생긴 내용이죠? 이거 신설된 내용입니다. 뉴스테이라고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다 하는 내용이 뭐 몇 세대 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나온다? 우리 정비계획에 나온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자, 그 다음에 7의 3을 봅니다. 다른 거 놓아두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표현 나와요? 네모였고 지구단위 계획 네모 딱 였고. 자, 물론 이제 법조문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하나다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에 나오냐면 정비 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포함. 실무에 보면 100% 이쪽에 포함돼요. 자, 따르세요. 정지포. 정비 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 정지포.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어디에 참 지구단위 계획 포함되지? 실시계획에 실지포 이렇게 갔죠? 실지포. 여기는 정지포 이렇게 가요. 보다 상세한 계획이야. 정비사업에가. 정지포. 이거 하나 잡아가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8의 1번을 보니까 시행 방법 이렇게 나오죠? 시행 방법에 밑줄 커요. 한 번씩 더 떨어뜨려. 그래야 주무시는 분이 번쩍 잠이 깨니까. 시행 방법. 뭐 관리 차원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환지로 갈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어디를 딱 보냐면 440쪽을 딱 봅니다. 440쪽 가기 전에 올라간 프린트만 한번 풀어봅시다. 얼마나 이해했는가 보겠어요. 자, 올라간 프린트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은 기로 표시하고 정비계획은 정으로 표시하자 그랬네요. 자, 일부 기억본을 보니까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틀 제시하는 거야. 기자죠? 네, 기본계획 내용. 자, 니은본의 정비사업 명칭보다 확실한 겁니다. 정비계획 내용이죠? 자, 디귿본의 주거지 관리에 고밀도로 하겠다, 저밀도로 하겠다, 큰 틀 제시하는 거야. 이런 것도. 기본계획 내용. 자, 리을본의 정비구역 및 면적. 정확한 거죠? 정비계획 내용이고, 미음본의 도시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 기본계획 내용이에요. 그죠? 자, 비읍번에 보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기본계획 내용. 시옷번의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예정시기요. 예정구역이다 하면 기본계획 내용. 예정구역이다 하면 기본계획 내용. 예정시기니까 언제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정비계획이지? 예정구역이 기본계획 내용. 시기는 보다 정확하게 나오는 계획이 나와야 돼. 시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나와요. 정비계획 내용이죠. 몇 세대까지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정지포죠. 정비계획 내용. 그 정도만 잡고 시험장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계획이다 이렇게 나오면 사업시행계획 이따 볼 거예요. 건축계획 해가지고. 자, 잠깐 이제 440쪽을 보면 밑에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이라는 표현 나와요. 밑줄 한번 딱 긋고 정비계획 위반 제한 밑줄 그어놓고 이게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신설 이렇게 써놔야지. 신설됐다. 이게 내용이 없었던 내용인데. 자, 잠깐만요. 이 내용. 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체킹만 하게. 포인트는 뭔가? 이게 이제 정비사업을 하려면 빨리빨리 정비계획 수립해가지고 기본계획에서 나와 있으면 정비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안 해. 이렇게 되어지면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거니까 좀 해달라고 좀 제한을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취지인데, 우리가 공법에서 부동산 공법에서 입안의 제한이라는 말을 보면 입안의 제한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딱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오늘 배우는 것보다 지난번에 배웠던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배웠던 이 내용이 중요해.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것부터 나올 겁니다. 아직 이게 안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나오고 이제 이거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에서 입안의 제한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지계가 있었죠.
기지개. 기억나요? 기는 뭐고? 옳지.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하고 지구단위죠?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든지 계획이 됐든지. 자, 그 다음에 개는 개발진흥지구인데 정확하게 하나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뭐죠? 산업유통. 옳지. 산업유통. 산업유통이요. 이것만 그래. 산업유통 이 개발진흥지구다. 여기에 관한 이 세 가지 요건 위반을 제한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데 내용이 기지개다. 기지개 펴자. 10월 29일 날 우리 자격증 차에다 놓고 기지개 한번 펴야 되는데 정비개혁의 내용은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일주 시기가 우리 전국 일주 시기가 어느 시점이냐? 천재지변 나기 전에 가야지. 천재지변 나기 전에 일주 시기가 우리나라 아니 세계 여행으로 해야지. 좀 스케일을 넓혀야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주 시기가 언제냐? 천재지변 전에 가야 되지. 별로 관심 안 두네. 괜히 한 것 같아. 이게 이제 1년 이상 경과했다.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택공사 등을 요청한다. 이렇게. 공사 등을 갖다가 시행자로 요청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이제 조례는 이제 시도조례인데, 이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있다고.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다. 임대주택 건설 공급이다. 뭐 이런 말 나오고, 천재지변. 뭐 이렇게 되면 자, 이런 내용들이 해서 이따가 한번 책을 한번 체킹해 보자고. 요거 이제 책을 체킹하면서 한번 볼 거고. 요게 이제 중요한 게 기지개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요게 반영 여부 통보가 며칠? 이게 이제 45일이죠? 원래 우리 부동산 공법상 이게 이제 반영 여부 통보는 원래 60일 이렇게 잡아라 그랬어. 원래 60일이야 이게.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 통보해야 되는데 한 차례에 한해서 30일 연장한다 하는 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30일 연장한다 할 수 있는데 30일 연장한다는 거 똑같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면서 이제 연장한다 하는 내용이 똑같이 나온다. 요게 이제 중요해. 요게 중요하다.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요거 확인 한번 해보게요. 이렇게 두 번 나온다. 이번에 제한은 딱 두 번 나온다. 자, 일주 시기가 천재지변 전인데 기지개를 펴자. 뭐 이런 내용. 그런 내용이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40쪽 제일 밑에 정비기 위반의 제한 한번 보죠. 자,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문수에게 자, 토지 등 소유자는 밑줄 긋고 시장문수에게 밑줄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줄에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한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제한서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자, 오른쪽 위에 한번 가봅시다. 제한 사유의 자, 동그라미 1, 2, 3, 4 묶어놓고 다섯 번째가 하나 더 빠져 있네요. 우선 1번에 한번 봐요. 동그라미 1번은 자, 첫 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자,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밑줄 그어놓고 1년에 동그라미 쳐요. 자, 바로 밑에 줄 이상 경과 밑줄 그었습니다. 이상 경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2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 자, 밑줄 그어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 밑줄 한번 그어요. 주에 동그라미 칩니다. 주에 동그라미 치고 자, 3번은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밑줄 그어요. 시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 또는 군에서 시에 동그라미 칩니다. 일주시. 자, 4번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밑줄 그어요. 기에 동그라미 쳐요. 일주시기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5번 하나 더 써놓습니다. 동그라미 5번. 천재지변에 따라 5번 동그라미 5번 하나 더 써놔요. 천재지변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천재지변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이렇게 한번 잡아가 보죠. 천재지변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이렇게 한번 잡았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자, 봐요. 이거예요, 이거. 일주시기 천재지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뭐를 보냐면 제안서 처리해서 통보 이렇게 나와주죠? 통보에 동그라미 쳐요. 며칠 이내에 통보한다고 나와? 60일 이내 밑줄 그어놓고 제한일로부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며칠 연장할 수 있다.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잠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일순환에서 뭐를 한번 했냐면 우리 보고가 2번 있다. 한 번 보고 2번 보고 쉬었다가 뭐지 바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 수립됐을 때 이 보고 제도가 있고 정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자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정규구역 지정고시 됐을 때 보고가 있다. 이 보고 2번 있다. 한 번 보고 2번 보는데 쉬었다가 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요거 찾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디 보냐면 442쪽 갑니다. 442쪽. 다른 거 볼 거 없고 442쪽 봤어요? 자, 442쪽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잘하고 있어요. 442쪽 제일 밑에 보니까 7번 보니까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이렇게 나와주죠?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이렇게 이제 결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고 조금 이해하자고. 잠깐만. 도시군계획 사업 자체는 원래 분할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 하는 거야. 뭐 아무튼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 때문에 그렇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라고. 이 천안에서 아산 저쪽으로 해서 당진까지 도로를 까는 데 있어서 천안에서 아산까지 도로 깐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지면 천안에서는 현안 문제로 우선 빨리 먼저 개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산은 그런 계획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계획들이 많이 현안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차라리 니네 행정구역은 네가 깔고 우리 행정구역은 내가 까는 게 낫겠다.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게 원래 이게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비사업에 있어서 분할 결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분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비사업 하나를 갖다가 나눈다는 얘기죠. 그럼 나누어서 한다, 분할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 그게 각각 시행자가 달리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이 각각 달리 작성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야. 그래. 사업 시행 계획이 각각 달리 작성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받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지. 자, 그런 내용이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실례를 한번 들어보죠. 저기 사당 사거리에서 신림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딱 가다 보면 관악산이 왼쪽으로 쭉 이제 펼쳐지죠. 관악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낙성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이 낙성고. 이 낙성고등학교를 여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게 한 4, 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구역과 12-2구역으로 나눴어요. 이 하나의 정비구역을. 그래서 분할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나눠야지. 안 나누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이걸 갖다가 하나로 해서 이게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받고 층수 30층까지 아파트를 짓도록 해라 하면 아파트가 30층짜리가 쭉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관악산 가린다고. 그래서 12-1구역과 12-2구역의 시행자가 조합이 각각 달리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30층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12-2구역에서는 15층 이하로만 들어오도록 해. 이렇게 하면 이게 경관이 보호되는 거지.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 저기 서울에 가면 낙산이 있는데 낙산은 좀 토산으로서 좀 높이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주변에 아파트가 25층, 30층 들어와버리면 어떡하겠냐고. 낙산이 치여버리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2와 5구역과 2와 6구역을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통일되게 6층 이하로만 지어라 해가지고 딱 해놔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 낙산이 이제 경관이 보호가 되어지는 거지. 이런 취지야. 그래서 결합도 하고 분할도 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없다라고 뜹니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런 내용이라는 거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자, 445쪽을 갑니다. 445를 가요. 445쪽. 자, 445쪽을 보면 거기에 행위 제한 등 이렇게 나오죠. 행위 제한 등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여기 한번 봐요. 이해를 좀 합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버리면 이 구역 안에서 예를 들어서 빨리 대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상을 좀 많이 받자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런 취지요. 보상받기 위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요. 그럼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허가사항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 밑줄 그어 공작물 설치 밑줄,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밑줄 그어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밑줄 그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개발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보상받기 위한 행위 등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개발 행위라고 써놓습니다. 자, 건물 토토토 등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문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죠. 자, 물론 이제 허가할 때 시행자가 있다 하면은 뭐 의견도 듣자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자, 그 밑에 시장문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놓고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를 한번 묶어놓습니다. 묶어놓고 개발 행위 등이라고 한번 써놔요. 개발 행위 등이라고 한번 써놓습니다. 개발 행위 등이라고 한번 써놓습니다. 개발 행위 등이다라고 한번 써놔요. 거기에 제일 끝에 보니까 1번에서 6번까지가 개발 행위죠. 건물 토토토에 해당이 되는 거. 그러면서 7번은 이제 중목의 벌채식재라는 표현이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놓고 그 1번에도 뭐가 하나가 더 나오냐면 용도 변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고로 있는 상태보다는 아무래도 빨리 과일 가게라도 좀 해야 이게 보상가가 좀 높아질 거야. 용도 변경에 밑줄 그어놓고 7번에 중목의 벌채식재라는 말에 밑줄 그어놨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이게 15만 원씩 보상해달라 이러면 안 되겠지. 아무튼 보상받기 위한 행위를 할 때는 일단은 허가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고, 양가로 2번을 보면 허가 제휴사항이라는 표현 나오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줄 그어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자, 이거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슨 행위야?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닐 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닐 때는 이제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번을 봐요. 자, 허가 제휴사항에다 거기다 써놔요.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닌 경우 이렇게 써놓습니다.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닐 때는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재복구 재난수습 밑줄 그어요. 이건 뭐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응급조치하는 행위들 있죠.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가고, 자, 2번을 보면은 1번과 2번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요. 농업 등을 영위하는 행위, 농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 농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한번 써놔요. 농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 이런 것 등은 그냥 할 수 있다. 뭐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1번에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 밑줄 긋고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죠. 배추 농사 짓기 위해서 뭐 삽질 좀 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허가 받으라 하면 안 되겠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정비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밑줄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밑줄 그어 토속 채취 나오죠. 자, 토속 채취의 네모일 거예요. 요걸 갖다가 토지 형질 변경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 토속 채취 돌멩이 몇 개 주워왔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경미한 토속 채취로 해석하면 될 거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면 446쪽에 자료에 보니까 4번에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밑줄 그어요.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밑줄 그어 놓습니다.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밑줄 그어 놓고 받아 적어요. 존치 관리구역이라고 써놓습니다. 존치구역이라고도 하죠. 존치관리구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치관리구역 또는 존치구역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요. 이 존치구역 또는 존치관리구역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지고,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잠깐만 봐요. 우리 정비사업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도시관리 사업에서도 존치구역, 존치관리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우리 그 정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관공서가 있다 또는 공장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는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놓아두고 해요. 이런 거 존치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 존치구역이 더 중요하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경부선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이게 동탄 1기 신도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동탄 2기 신도시가 아주 크게 나오죠. 동탄 2기 신도시가 나옵니다. 동탄 2기 신도시가 나오는데 동탄 2기 신도시 막 시작하는 시점을 보면 여기에서 이게 IC가 하나가 나와요. 이게 바로 봉담 IC입니다. 봉담 IC인데 이 봉담 IC에서 바로 오른쪽에 한 2시, 3시 방향으로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볼보코리아가 있어요. 볼보코리아 사업장이 있습니다. 볼보코리아가 있는데 이 볼보코리아는 이게 지금 동탄 2기 신도시 내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냐면 벌써 동탄 2기 신도시 구역 지정 전에 경기도에서 해외에 있는 아주 뭐 유명한 대기업들을 갖다가 유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했던 때가 있었어요. 감정가 이하로 줄 거니까 좀 우리 경기도로 와서 좀 일자리 좀 창출해 달라는 취지였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감정가 이하로 공급했습니다. 이거 뭐 평당 한 6, 7만 원에 공급 요 정도로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게 동탄 2기 신도시 구역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평당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올라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돈은 기업만 버는 거지 뭐 사람은 뭐 먹고 살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개인들은.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여럿이 뭉쳐가지고 법인 해가지고 그냥 사업 영역을 좀 넓혀야 된다고. 그래야 돈이 되는 거지. 혼자 여기 상가에 있어가지고 하는 거야. 그냥 먹고만 살지 뭐. 큰 돈이 돼? 왜 이렇게 돈 버는 거야 이렇게. 자, 볼보코리아가 이걸 갖다가 매입을 해서 있어요. 근데 이게 동탄 2기 신도시가 들어온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이걸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 정부에서는 야 볼보코리아 니네 일로 와봐. 여기 신시가지로 조성이 되어지는데 니 다른 용도로 쓰면 절대 안 돼. 이 용도로 사업장 용도 볼보코리아 사업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해야 돼. 언제까지? 20년까지. 20년 약정에 들어갔어요. 이런 데를 뭐라 그러냐면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는 존치지역 또는 존치관리구역 이런 표현을 써. 존치관리구역이라고 해요. 존치구역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존치구역 안에서 존치관리구역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거예요. 이건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잖아. 이걸 개발되는 게 아니니까. 내용 이해가요? 이런 데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이런 게. 자,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나오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라는 표현 나와요. 나와요? 요거 밑줄 그어놓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말 그대로. 임시로 식재한 거니까 요건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건 그냥 할 수 있는데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가 가로안이 나와. 경작지에서 임시식재 제외한다 이 말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이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놔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허가받아야 한다. 경작지 보상에 관련된 문제거든. 그래서 경작지의 임시식재는 일단 허가사항입니다. 양가로 3번 봅니다. 양가로 3번. 기존행위 보호 이렇게 나와주죠. 자, 양가로 3번에 가로 열고 기득권자 보호라고 써놓습니다. 기득권자 보호 이렇게 한번 써요. 양가로 3번에 기득권자 보호 이렇게 써놨어요. 자, 우리 기득권자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 어떡할 거냐. 모텔 1층 짓고 있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기득권자 보호 다 정리할 거예요. 기득권자 보호 다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다. 기억하는 거 봐야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다. 어떻게 된다? 1층 짓고 있어. 지금 모텔 허가받아가지고 1층 짓고 있는데 야 이게 도로 부지로 이게 편입되어 버린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관계없이 합격증 교부할게. 어떤 내용이 됐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한다. 그냥 계속한다. 그냥 계속한다. 신경 쓰지 말고. 보상하기 달라지니까 시간 지나면 빨리빨리 해가겠지. 보상해 주겠죠.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하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도시군관리 결정고시된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조정구역하고 옳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다른 과목도 공부 좀 해. 너무 공부만 하는 것 같잖아. 내가 미안해서 다른 선생님도 볼 수가 없다니까. 참,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줘서. 자, 이 내용이 시가와 조정구역과 선자원 보호구역으로 이걸로 결정구 시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요것은 아직 안 올 걸로 알고 있는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개속합니다. 신고하고 개속한다. 이렇게 돼요. 개속한다에 걸립니다. 신고하고 개속한다. 신고하고 개속한다. 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됐어요. 지정고시 됐습니다. 자, 저기 용인 기흥지구입니다. 수지 이쪽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됐어요. 여기에서 모텔 허가받아서 1층 짓고 있어요.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어떡할 거냐.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개속한다에 걸립니다. 개속한다. 이렇게 걸립니다. 신고 후 이것도 어려우니까 신고하고로 고칩시다. 신고하고 개속한다. 자, 네 번째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됐어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어떡할 거냐? 지정고시 되면 이것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개속한다요. 개속한다. 신고하고 개속한다요. 자, 지금부터 체킹할 겁니다. 자, 446쪽 기존 행위 보고 봐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밑줄 그어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밑줄 그으세요. 누구다? 기득권자죠. 예. 자, 가로 열고 봐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밑줄 긋고 30일 이내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자, 끝에 시장군세계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밑줄 그었나요? (67페이지) 빨리 넘겨봐요. 67쪽 67페이지 갑니다. 자, 67페이지 봤어요? 자,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에 대한 보호조치 나오죠.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밑줄 긋고 기득권자죠. 별표 쳐놔야 돼요. 세 번째 줄 봐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그냥 계속한다. 1번에 걸리는 말이에요. 그래요? 자, 2번 갑니다. 2번. 자, 2번에 예위 봐요. 예위에서 기억번만 봅시다. 기억번 3월 1일 신고 나와요? 네모였고 별표 하나 쳐놔요. 그것만. 시가와 조정구역 네모, 수산자원 보호구역 네모였고요.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자, 밑줄 그어요.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 기득권자죠.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는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월입니다. 3월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3월이요? 30일이요? 3월이죠? 이내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바로 밑에 줄 끝에 신고해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신고하고 계속하면 됩니다. 자, 325페이지 갑니다. 325페이지 갑니다. 325쪽. 자, 325쪽 봤어요? 325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반가로 3번 기존 착수한 자의 신고 이렇게 나와요? 자, 가로 열고 기득권자 보호라고 써놓습니다. 기득권자 보호입니다. 모텔 1층 짓고 있어요.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이죠.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서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밑줄 그어야 기득권자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제일 끝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네모 엮어봐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안 풀어줘가지고 가로 열고 30일 이내라고 써놓습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30일 이내 이런 내용이거든요. 30일 이내 이렇게 써놔 그냥. 이거 요약집에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요약집에서 보면 돼. 그냥 여기서 너무나 많으니까. 자, 신고한 후 일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원위 취하겠습니다. 446쪽 가요. 자, 446쪽 봤어요? 446쪽. 자, 여기 제일 밑에 보면 허가 제한 이렇게 나와요. 양가로 6번. 별표 딱 치고 신설 이렇게 써놓고 별표 치고 이거 신설됐습니다. 이거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제한 사유 나오죠. 거기에 건축물의 건축, 네모, 토지 분할 네모였고요. 이 두 가지만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이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요,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을 토지 형질 변경으로 바꾸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토지 분할만 그렇죠. 자, 잠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봐봐. 이 내용이. 자, 여기 봐요. 이것만 하고 좀 쉬자고 해. 자, 더 하자고도 안 해. 좀 쉴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정규구역이 이렇게 지정고시 돼버리면 여기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되죠. 토지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고. 아파트 받을 수 있다니까. 자, 그러면 잘 봐봐. 토지 가지고 있는 자들은 토지 분할해버리겠어 안 하겠어? A, B, C, D한테 나눠주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사업성이 있냐고. 그래 현금 청산이 다 돼. 오늘 관리처분 하면서 우리 정규 지정고시도 토지 분할되면 어떡할 거냐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다 현금 청산 시켜버립니다. 현금 청산은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에서 60%로 청산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한 거야.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느냐 하는 거야. 요즘에 사람들이 부동산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영악해졌어.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봐요.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은 기본계획 공람 단계에서 들어옵니다. 2단계부터 들어와 버린다고. 바로 토지분할. 여기가 정비사업 한다고 예정구역이긴 하지만 여기에 토지분할을 해버려 미리.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이 내용이. 그래서 조합원 수가 증가되는 행위, 토지 등 수의 증가로서 사업성이 없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행위를 막겠다는 뜻이지 다른 개발 행위를 막겠다는 뜻이 아니야. 이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따라서 어떻게 갈 거냐면 기수에서 정수까지 제가 이렇게 가요. 기수에서 정수까지 이때 막 분할하고 난리거든. 이게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되는 행위가 뭐냐? 건축물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하고 공작물 설치는 아무 해당상이 없지. 공작물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되는 거 아니잖아. 토지 형질 변경 해당 없지. 토석 제치 해당상 없잖아. 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변함이 없잖아. 그런 거 한다 그래도. 삽질을 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늘어나 버려요.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 이 두 가지만 그런 거야. 이거 중요한 거야.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이야. 토지 형질 변경으로 바꾼다니까 이걸. 이해를 하면 돼.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되는 걸 막겠다는 얘기지 개발 행위를 막겠다는 얘기 아니라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취지? 이 두 가지를 막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걸 제안합니다. 이걸. 이 기한이 3년이에요. 3년. 물론 1년 연장 가능하고. 자, 이게 포인트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 사업에 있어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하고 기본계획 수립 중인 지역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기수에서 정수까지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제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 제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밑줄 긋고 행정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 유익 방지를 위하여. 자,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밑줄 그어요. 기수 이렇게 써놓습니다. 기수에서 정수까지 이렇게 갈 거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밑줄 그어놓고 정수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기수에서 정수까지. 자, 3년 이내 동그라미 치고 1회 한해서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대통령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다음의 각고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사유 뭐와 뭐를 갖다가 제한한다.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제한한다는 얘기지. 증가하는 걸. 뭐 개발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걸 꼭 이해를 해야 돼요. 별표 쳐놔야 돼요. 그거.
제한 방법 및 절차 나오죠. 미리 고시해야 되겠죠. 오른쪽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세 번째 줄 미리 고시하자. 밑줄만 그어요. 물론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심의 동그라미 쳐요. 자, 제안한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기능의 심의를 거치하며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된 지방도시기능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할 때는 반드시 심의기구 합의제 행정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안해야 됩니다. 단독제 행정기관이 심의 없이 했다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하자라는 말 나오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 행위를 제안한 자가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인 경우에는 심의 전에 미리 제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시장군수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조그만하게 별표 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장관이 제안할 때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시장군수 의견을 듣자. 제안자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관보 공보에 게재하자. 밑줄만 그어놓습니다. 좀 쉬었다가 정규교통 해제 들어갈 겁니다.